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내과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이 굉장히 어렵고 생활이 문제가 돼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 뜻으로 졌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쉽게 잃어버리는 게 식사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 예를 좀 들어보일게요. 식사 시간을 15분 이상 하는 사람, 요 옆에는 식사 시간을 5분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식사 시간이 5분 이상이면은 대개는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되죠. 비만의 위험도가 3배 늘어나고 당뇨병의 위험도가 2배 늘어나고 고지혈증의 위험도가 1.8배 늘어나고 더더욱이 우리가 말하는 지방간의 위험도가 23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이 처음 오시면은 식사 시간을 20분 정도 되실 수 있게 천천히 식사하세요 얘기합니다. 되게 천천히 식사하시는 게 혈당이 들어가는 속도를 천천히 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도 천천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밥 먹으면 혈당이 쭉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 피크가 오는 거를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혈당의 조절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식사 습관, 빨리 먹는 습관을 고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저녁에 일하고 아침에 자요.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거나 밤낮이 바뀌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당뇨병이 잘 생깁니다. 저녁형 인간은 아침형 인간보다 지방의 연소 능력이 떨어져서 당뇨병이나 심장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저녁에 많은 일을 하시는 분 또는 아침 저녁이 바뀌시는 분 이런 부분들은 식사라든지 자기 건강의 관리에 굉장히 좀 신경을 더 쓰셔야지만은 당뇨병이나 심장병으로 고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야간 교대 근무자는 상근, 낮에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44%나 더 높다 그럽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를 많이 하면 할수록 2형 당뇨병이 발생하는 위험이 증가하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야간 근무를 한 사람하고 8번 정도 야간 근무한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2번 정도 한 사람은 한 24% 늘어나고 8번 이상 한 사람은 36%나 일어나고 밤낮이 계속 바뀌어서 한 달에 반 이상을 야간 근무를 하면 저렇게 44%까지 높아진다니까 주야간이 바뀌는 게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수면 패턴이 바뀌는 게 저만큼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잘생기는 습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아닌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없겠지만은 이런 마음으로 야식 또는 인스턴트 음식, 식후에 칼로리가 많은 디저트 또는 과일을 즐겨 먹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문제가 생기죠.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겠는데 요즘에 저렇게 먹다 보니까 자꾸 배가 나와. 그러다 보니까 맞는 옷이 없어. 이 두 가지. 설탕을 먹으면 당뇨병이 생겨요? 단 걸 먹으면 당뇨병이 생겨요? 맞지 않습니다. 안 맞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단 걸 먹되 내가 식이 조절을 하면서 단 걸 먹을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안 생깁니다. 그런데 단 걸 먹는데 내가 저녁에 먹고 운동도 안 하니까 자꾸 살이 쪄요. 그러면은 당뇨병으로 가는 하이웨이, 지름길을 밟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식을 하면은 왜 당뇨병이 걸리느냐? 결국 과식을 하게 되면은 비만을 부르고 비만이 생기면서 생기는 혈액 속의 당분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만들고 내가 더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2형 당뇨병이 생깁니다. 운동 얘기 나왔습니다. 결국은 운동, 숨쉬기 운동만 하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것 절대로 안 좋습니다. 건강한 40대도 운동을 안 하면 당뇨병이 온다. 뭐냐면은 비정상적인 당화혈색소의 수치, 정상적이라면 되게 5.7 이하의 당화혈색소가 정상인데 5.7 이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기나 보니까 신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군. 앉아서 일했다가 저녁에 집에 오면은 밥 먹고 소파에서 TV 보다가 이런 분들이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23.7%. 그 다음에 중간 수준. 내가 조금 걷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고, 이렇게 자꾸 걷는 분은 14.8%. 적절한 수준. 내가 일주일에 대개는 2시간 정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대개는 하루 거르지 않고 이틀에 한 번 정도는 30분 이상 운동을 하신다는 분은 대개 12% 정도니까 TV 보시고 저녁 보시고 열심히 앉아 계십시오. 그러시면은 언젠가는 저에게 오실 겁니다. 왜? 건강검진 하다 보니까 혈당이 올라갔어요. 하고 오실 겁니다. 자, 이것도 있습니다. 어머님이 당뇨병이신데 그건 어머님의 일이고 전 별로 상관없지 않나요? 절대로 상관없지 않죠. 당뇨병에서 가족력 유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의 유전 범위는 부모와 형제, 직계죠. 남편이 당뇨병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력의 정도에 따라서 2배나 6배까지 당뇨병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당뇨병의 환자의 수가 많을수록 위험도는 더 늘어갑니다. 가족력이라는 거는 생활 습관이나 식사, 신체 활동, 기호 음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유전 이상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머님이 당뇨병이에요. 이렇다면은 나도 꼭 당뇨병에서 신경을 쓰시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이 예전에 있었어요. 둘째 때 임신성 당뇨병이 있는데 근데 별로 증상은 없어서 굳이 병원에 가서 검사 안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자, 조금 지나면 내분비내과 오시죠. 이런 이유 때문에요. 임신성 당뇨병 환자의 50% 이상은 20년 이내에 현성 당뇨병이 생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임신성 당뇨병 환자는 체중을 임신 전 체중보다 더 빼서 처녀 때 체중까지 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1년에 한 번 정도는 당화혈색소랑 혈당을 검사해서 혹시 현성 당뇨병으로 가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게 임신성 당뇨병이니까 꼭 명심을 해주시고 자녀도 비만이 생기거나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애들이 비만하지 않게 키우셔야 돼요. 당뇨기라는 말은 아닐 것 같고 되게 공복 혈당이 100보다는 높고 126인 당뇨 수치까지는 안 가서 그 어중간한 때를 자꾸 당뇨기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되게 공복 혈당 장애 또는 내당능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뇨병이 5에서 6배 정도, 5배, 6배 정도가 많이 생긴다 그러고 10년 이내에 70%가 당뇨병으로 간다고 합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사람도 당뇨병이 잘 생깁니다. 여기 보시는 표가 앞에는 고혈압, 두 번째는 고지혈증인데 고혈압 있는 사람 중에서 50%, 60%는 당뇨병을 같이 진단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당뇨병에서 고콜레스테롤 있는 사람이 80% 정도 되니까 요 세 가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함께 다니는 삼총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항상 하나가 있으면은 꼭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경우도 좋을 것 같습니다.